성균관대 교과 전형 편입니다. 예, 성균관대 교과 전형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가 보면은 일단 똑같이 2022 입시부터 이제 학교장 추천이라는 이름으로 진행을 했고요. 성균관대는 조금 설명해야 되는 부분들이 몇 개 있는데 우선은 재적 인원이 최초에는 4%였어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재작년 2023 입시 때부터 이제 재적 인원의 10%까지가 이제 지원할 수 있다. 근데 올해도 요걸 이제 그대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요게 정확하게 보면 1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말이 정확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 학교에서 성적으로 10%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원의 10%는 그냥 지원할 수 있다.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저희가 그냥 일반적 상식적으로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10%로 따져봤을 때도 대략 등급이 2.8 정도 돼요. 2.8. 네. 11%까지가 그렇죠. 딱 2등급 마지막이니까. 네. 그러면 그냥 전 단순 계산했을 때 성균관대는 어떻게 보면은 성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1등급, 2등급이라고 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재적 인원을 이렇게 늘려놓은 걸 보니까. 근데 실제적으로 학교 그걸 봐야 되잖아요. 네, 조금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선은 이제 제가 생각했을 예. 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요거라고 봅니다. 이거는 정말 그 학력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제 대학들도 이제는 따지는 게 아닌가. 왜냐면 재적 인원의 비율제로 한 학교들이 있고 아직까지도 학교별 인원을 설정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렇죠. 점점 추세가 재적 인원의 비율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기존에는 1등급이라고 하는 이 숫자에 들어갈 수 있는 학생들의 숫자가 그래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각 학교에서 진짜 인원이 많아야 300명, 300명 안 되는 학교 대반이고 200명 초반대의 학교도 진짜 많아요. 한 학년에 100명이 안 된다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만약에 상대평가는 1등급으로 인원을 설정한다? 이게 굉장히 불리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기존에는 폭이 넓은 상태 다 1등급에 들어간 애들이 이제는 2등급 혹은 3등급 초반까지도 밀린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걸 이제 대학들도 어떻게 보면은 추천 인원을 받을 때 어느 정도 감안하는 게 아닌가. 물론 이제 거기에는 또 하나의 의심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다 보니 2등급 대에서도 성균관대가 굉장히 좋아할 만한 메리트가 있는 학교 지원자들이 대거 들어갈 수 있다. 뭐 이런 의심 아닌 의심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확실히 이거는 좀 인구 변화에 환경 요소가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일단 생각이 들고 또 하나 성균관대는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전형 요소를 진짜 잘 봐야 되는 학교가 성균관대인데 왜냐? 교과 100이라고 학교에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교과 100인데 자세하게 내용을 보면 공통 일반 선택 과목은 등급을 매기는 정량평가를 합니다. 그런데 진로 과목하고 혹은 전문 교과는 정성평가를 하거든요. 요거는 매년 변함이 없어요. 근데 그게 정성평가 내용이 뭐냐? 과목의 수준, 성취도 분포 비율, 그리고 교과목 이수 현황하고 세특이 들어가요. 이거 종합이네. 그러니까 이게 20% 반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통 일반 과목은 그냥 등급을 매겨요. 그런데 진로 과목, 근데 제가 보는 이제 핵심 뭐냐? 진로 과목이 아니라 이거 전문 교과라고 하는 요 부분 있잖아요. 전문. 왜냐하면 일반 고등학교에서 전문 교과가 없어요. 그럼 이 전문 교과를 배우는 애들은 주로 외고 애들이거든. 이거는 약간 그쪽도 좀 확장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냥 여기서 이제 합리적 의심을 우리가 그냥 솔직히 툭 까놓고 얘기하면 이 학교는 인문계 1등급하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는 특목이라는 학교의 한 2등급이나 3등급 초반까지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해줄 같은 그냥 그 같은 레벨로 본다는 소리일 수도 있다는 소리네요 이게. 원래는 그게 종합전형에서 되게 이제 그렇죠. 그렇게 해석을 많이 하는데 교과전형은 솔직히 그렇게 해석하면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쵸. 근데 너무 극단적으로 보면 그런데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냥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저희가 추구하는 일반고 1등급 대 학생들과 교육특구나 아니면 특목 관련된 지역에 있는 라인에서의 한 2등급 대 학생들의 경쟁이 아닌가. 이제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보겠다. 근데 여기서
그렇게만 얘기를 하면은 이것도 성균관대 또 어떻게 보면 또 저희가 약간은 그쵸. 뭐 욕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에. 근데 여기서 저는 주목한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교과목 이수 현황. 조금 이따 입시 결과를 보여드릴 거지만 교과목 이수 현황을 제가 딱 보고 정성평가에서 이게 들어갔다는 건 뭐냐면 성균관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니네 이거 교과 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된다고 아무거나 쓰지 마. 뭔지 알것 그렇게 같아. 쓰면은 너 1.0이어도 너 떨어질 수 있다. 이 메시지를 던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집 단위에 맞춰서 써라. 너가 여태까지 배운 교육 과정, 그러니까 네가 원래 종합전형처럼 준비했었던 과정들이 세트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맞춰서 교과도 모집 단위를 최대한 너가 준비한 계열 적합에 어울리는 학과를 써라. 이렇게 얘네는 지금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네 눈치 작전 하지 마. 이거네. 예, 약간 그런 눈치 거죠. 싸움 하지 말라 이거네.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좀 오해 아닌 오해를 했었는데 생각을 잘 해보고 교과목 이수 현황, 성취도 분포 비율 이런 걸 보잖아요. 그러면 이거 오히려 일반고한테도 찬스일 수도 있겠다. 이게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그러니까 거예요. 요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기에 왜 제가 이 생각을 할 수밖에 없냐. 수능 최저를 보면 합니다. 수능 최저를 보시면 원래 2022 입시 때는 인문 자연 그냥 2합 5인데 국수탐 기준 2합 5에 영어가 3등급이었어요. 네. 그러면 3합 8이야. 그렇죠. 성균관대라고 하는 학교의 이 네임밸류에 비해서는 수능 최저가 되게 굉장히 좀 낮은 편에 속하는 네.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또 이해할 수 있잖아요. 이때 코로나 팬데믹 시작이었으니까 낮출 수 있다. 그래서 2023 입시를 보면은 3합 6이에요. 그러면 올라간 거죠. 그렇죠. 이게 서강대랑 똑같은 결을 땄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올해입니다. 올해 수능 최저를 보시면 되게 한 번 보고는 잘 믿겨지지 않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인문 자연 계열인데 어떻게 돼 있냐?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중에 3합 7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탐구 합이 아니라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아니야. 이거를 내가 입학처 전에도 물어봤어. 네? 물어봤을 때 결론이 뭐냐? 영탐도 가능합니다. 수탐도 가능합니다. 탐구를 별도 과목으로 그냥 인정해버려요. 와, 보통은 두 개를 합치든가 아니면 제일 둘 중에 잘하는 거 하나만 선택하잖아요. 그래서 국수, 영 중에 무조건 두 과목을 활용할 수 있게 해놨는데 이거는 성균관대가 어떻게 보면은 진짜 혁신적인 거예요. 거기에 더 중요한 건 뭐냐? 내년에도 이 수능 최저를 활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는 지금 수능 최저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완화된 걸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네. 그런데 요거를 보고 그 생각을 한 거야. 야, 얘네가 왜 이 탐구 두 과목을 별도 과목을 인정을 해서 3합 라인에다가 그냥 같이 맞추게 해놓은 걸까? 이 얘기를 거꾸로 해보면 두 가지로 제가 봤어요. 하나는 정말 좀 소위 얘기하는 일반고에서 진짜 우수한 내신을 갖고 있지만 좀 수능 준비가 하기가 어려운 환경 여건이나 그런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우선은 그래도 이 허들은 들어와라. 그렇지. 우리가 정성평가까지 하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긍정적인 하나의 방법이 있고 반대로 좀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한 게 탐이 가능하잖아. 외고가 3학년 때 탐구를 두 과목을 배우거든. 일반적인 학교들이 되게 탐구가 전부 3학년 때 몰려있잖아. 그러면 니네 어차피 수능 공부 3학년 때 하잖아. 그러니까 내신 하면서 내신하면서 그냥 해라. 탐해라. 니네 어차피 딴 데 안 쓸 거잖아. 그치. 약간 요런 느낌? 그러니까 어느 쪽에다 포커스를 맞췄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저는 그래도 성균관대가 이게 무조건 뭐 종합전형에서 과학인재전형 같은 걸 신설하면서 과거 애들을 막 받겠다, 특목애들 받겠다 이렇게 요즘 성균관대 종합전형이 좀 추세가 가고 있는데 교과에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할 뻔하다가 제가 요거 두 가지를 딱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그런 여러 가지 그 교육 환경 여건에 대해서도 얘네가 좀 생각을 해본 게 아닌가. 좋다 나쁘다. 그러면 뭐 외고도 쓰고 일반고도 지방에 있는 애들 얘네도 자신있게 쓰고 우리가 최대한 폭은 넓혀줄 테니까 요러한 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특이하죠.
그리고 나름 이제 이런 추천 인원이나 전형 요소나 수능 최저에 대해서 이제 제 나름대로 해석을 붙여보는 거죠. 아, 이런 의도를 갖고 있는 게 아닐까. 왜? 우리가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있다고 생각이 드냐면 입시 결과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게 인문계열 입시 결과입니다. 예, 인문계열 입시 결과를 봤을 때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죠. 일단 70% 기준인데 2023 입결 기준에서 쭉 리스트를 보시면 2가 보이네. 그쵸. 네. 앞자리 2. 성균관대 문과입니다. 네. 인문계열이에요. 네. 서영고 다음으로는 거의 탑이라고 그렇죠. 불리는 라인이에요. 솔직히 서성한 라인에서 인문계열은 성균관대가 깡패란 말이야. 그런데 70% 컷에 1.5 이내로 들어가는 과가 경영학과 하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거의 1.5부터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평균을 내봤거든요. 2022대의 평균이 1.83이었어요. 이때가. 그런데 2023년 때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집 단위가 대거 늘어났어요. 교과 전형이. 그러네. 그죠? 네. 그래서 전체 평균으로 하면은 1.89인데 그걸 빼고 2022년에 개설이 됐었던 모집 단위들만 비교를 해보면 1.93이 나와요. 그러면 0.1등급이 떨어진 거야. 그러네. 그러면 어느 부분에서 0.1등급이 떨어졌을까? 일단 첫 번째 아무래도 수능 최저. 그렇죠. 3.65로 변경을 했으니까 이 부분도 작용을 했겠지만 그거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성균관대를 쓰는 애들의 수준이 있잖아. 그러면 전체적으로 저는 진짜 그 정성평가 20%라고 하는 게 어느 정도 이런 부분에 영향을 끼쳤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뭐 1.0, 1.2 붙은 애들도 있겠죠. 그렇죠. 하지만 70%, 80%까지 갔을 때는 웬만한 모집 단위에 2등급 대 초반 애들, 심하면 2등급 중반에서도 붙은 애들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70% 컷인데도 2.15, 2.13, 2.4가 보인다는 거 이거 진짜 끝까지 가면은 3까지는 안 보이더라도 그래도 2 한 후반까지도 가능하겠는데? 2.4, 2.5에서도 충분히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돌고 막 추합 돌고 막 그러면? 다만 여기서 우리가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 오해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세 가지로 나눠봤어요. 자, 기준점을 지금 딱 보시면 알 수 있는 게 일단 1.7을 기준으로 할게요. 1.7 라인을 딱 한번 자르고요. 네. 그 다음 1.9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제가 자를게요. 1.9 라인을 자를게요. 자, 1.79 이내. 그러니까 1.8 미만 네. 이내에 들어오는 등급대의 모집 단위들을 보세요. 경영, 사회과학, 글로벌, 심리, 인문과학, 사회학, 영상학이. 얘네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모집 단위가 계열 적합형에 되게 맞추기가 애매하고 누구나 다 맞출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특정 전문 교과나 특정 어떤 그런 진로 과목이 딱히 필요가 없어. 두리뭉실한 학교. 일반고에서도 다 할 수 있는 세팅이 가능해. 두리뭉실한 이거 전부 있는 거거든. 그런데 여기 내신 것들이 꽤 높아. 그러니까 이쪽은 아무래도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일반고. 그래서 정말 서영고 쓰는 애들이 4번, 5번, 6번 카드에 서강대 쓸 때 그렇죠. 요거 한 장 같이 쓰자. 어차피 3합 6이니까 그러니까. 하고 쓴 게 아닌가. 그 라인대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요 1.8에서 1.99, 요 2등급 넘어가기 전에 있는 과들을 보면은 여기서는 비슷하긴 해요. 글로벌 융합, 글로벌 경제, 뭐 청소년, 뭐 국어, 국문, 사학, 글로벌 경영. 근데 위에 있는 것보다는 학생들이 이렇게 선호하지 않는 과들이 많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는 저기를 쓰고 싶었어, 원래 여기를. 근데 아무리 계산을 해도 내 내신으로는 쓰면 안 된다고 학교 선생님들하고 이미 여러 번 여러 가지 얘기 교환이 있었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쓴 게 아닌가. 기준들이. 그런데 2등급이 넘어가잖아요. 자, 모집 단위를 보시면 철학, 교육, 유학, 동양, 한문 교육, 사회, 복지, 뭐 의상. 근데 의상도 그냥 제가 예체능 다 합쳤으니까. 여기에 공통점은 어문계였죠. 그러면 이쪽에 최대한 진로나 전문 교과를 연계할 수 있는 게 외국어 계열. 이런 것들을 좀 더 특화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보기가 좋겠죠? 그치. 그러면 이쪽 라인은 일반고도 있겠지만 당연히 외고에서의 2등급 라인들 아니면 자사고의 2등급 라인 아니면 이런 종합전형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일반고들 있잖아요. 그런 학교의 2등급 극초반 애들이
상향이라 생각하고 한번 써봤다. 써서 붙었다. 붙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모집 단위들을 딱 등급으로 구별을 해봤을 때 선호, 비선호, 어문 구별이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딱 거기를 어떤 애들이 지원을 했을까가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잖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숫자를 보면 왜 얘네가 정성평가라는 걸 집어넣고 추천 인원을 10%라고 하는 그 인원을 집어넣느냐. 요게 어느 정도는 이제 좀 연결이 되는 게 아닌가. 대신 그런 부분에서 무조건 뭐 2등급은 외고 애들만 가는 전 그렇게는 보지는 그렇죠. 않아요. 네. 요 안에서도 충분히 일반고에서도 학업적으로 학교 인원 때문에 2등급을 받은 그런 우수한 애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성균관대도 계속 얘기하는 게 교과목 이수, 성취도, 비율, 과목의 어떤 뭐 그런 중요도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해서 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성균관대 그래서 지금 성균관대 어떤 트렌드는 이제 1등급, 2등급 이게 이제 타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똑같지 않냐? 학업 역량으로 최소한 수능 최저랑 호주도 낮추고 있는 게 이 정도면 너네 우리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다. 굳이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너희한테 요구하지 않겠다. 다만 얘기했지만 모집 단위에 대해서 니네가 신중히 고민해라. 그냥 쓰지는 마라. 그냥 교과라고 니네 만약 쓰면 이거 우리 학교 함정카드에 니네 걸리는 거다. 요렇게 판단을 하고 좀 설정을 해놓고 그러한 결과 값들이 나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만 이게 뭐 오랜 기간 동안의 결과치들이 누적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올해가 돼야지만 이제 3회차에 가까운 이제 결과값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제 추측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고 자연계도 보시면 조금 재밌어요. 자,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일단 눈에 띄는 게 뭐냐면 모집 단위가 적죠. 생각보다 적어요. 그러네. 생각보다 얼마 안 적고 되네. 지금 보시면 모집 단위들의 대다수가 계열별로 뽑는 단위들이 중심입니다. 자연계열, 뭐 공학계열, 뭐 이런 계열별 아니면 지금 보시면 조금 더 이게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알 수 있는데 딱 봤을 때 느낌이 교과 전형에 지금 되어 설정되는 모집 단위들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전공적 합성이라고 하는 걸 딱 뚜렷하게 찾기가 되게 어렵고 애매한 과들. 애매한 과들만 있네 진짜. 네. 그러면 이 얘기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얘네는 자연 계열은 우수한 과학고 인재들과 우수한 애들은 우리는 과학 인재랑 종합 전형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그걸로 뽑겠다. 그쪽으로 알아. 니네 니신 뭐 큰 의미 있냐? 니네 4등급, 5등급, 8등급 아니냐? 알고 나 우리는 의미 없다 본다. 니네 왜 힘들게 수능 공부하냐? 그런 거 하지 마라. 서류 준비해라. 대신 일반고 자연계 니네는 안 된다. 니네는 안 된다 그거.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일로 와라. 왜냐면 일단 보세요. 70%컷 기준에서 지금 봤을 때 평균이 1.83이에요. 2022 입시가. 근데 2023 입시가 평균이 1.93이거든요. 자, 그러면 요것만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지금 제가 주목해서 보는 건 뭐냐면 자, 원래 2022 때를 보세요. 2022 때 뽑았던 거 수학교육, 소프트, 자연과학 계열, 그리고 공학 계열, 그죠? 그 다음에 공학부, 그리고 컴퓨터 교육, 그다음 건축학 거의 계열이죠. 개별 모집 단위를 2022 입시 때는 거의 뽑지 않았어요. 올해 조금 늘려준 거예요. 근데 늘려준 과들을 보세요. 통계, 화학, 생명과학, 물리 그리고 수학이죠. 요거 누가 봐도 딱 일반고에 모두 진로 선택 과목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고에서 충분히 활동하면 다 할 수 있는. 굳이 특별한 전문 교과가 필요하지 않아요. 속된 얘기로 과중고를 안 가도 다 이수할 수 있는 그쵸? 과목들. 그나마 여기서 화학, 생명과학, 물리학 같은 경우에는 툴을 하냐 안 하는데 일반고가 과중고처럼 물화생기를 다 툴을 안 해서 그렇지 툴을 되게 두 과목 정도 하거든요. 거기에 다 설정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갖고 우리가 딱 봤을 때 보면 성균관대에서의 이 지역균형 자연계열은 일반고 뽑겠다. 잘하는 애들. 대신 여기도 제가 볼 때는 무조건 충원율이 100% 넘게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100% 넘게 돌아가서 1.5에서 지금 이 라인 걸린 거잖아요.
그러면 인문계에 비해서 0.2등급이니까 어마어마하게 낮춰졌다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저는 거꾸로 생각하는 게 뭐냐? 얘기했잖아요. 맨 위에 의학 계열이 존재하고요. 그 다음 소형고가 존재해요. 그 다음 애들이지. 그 다음에 이쪽 라인이죠. 네. 그러면은 1.0에서 1.3 이내 극강의 내신 등급 때는 의학 계열 아니면 서울대예요. 뭐 소형고 라인이죠. 그러면 걔네들은 빠져. 그 다음부터 1.4 라인부터 1.6 라인이 서형고 성소한 라인 쓰죠. 거기서 소형고 붙은 애들은 또 빠지겠죠. 그러면 최소한 그냥 우리가 단순 내신 숫자만 갖고 얘기를 해보면 1.4, 1.5가 제일 많이 빠질 가능성밖에 없잖아. 그렇지. 그러면 실제로 여기 성균관대에 붙을 수 있는 라인이 1.6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거의 스타트라 봐야 돼. 그런데 평균 값이 1.93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5차 해보면 마지막이 거의 2등급 초반이에요. 맞네. 평균값이 나오죠. 하지만 실제로 학교를 딱 봤을 때 그래도 소위 얘기한 인기학과 라인. 저는 여기까지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으로. 뭐 전기전자공학부까지. 뭐 다 인기학과예요. 솔직히 물리학과 이런 거 빼면. 하지만 그 안에서도 조금 더 학생들이 선호하는 학과들을 따진다고 하면 자연계에서 기준점이 대략적으로 요 정도 라인이에요. 1.7, 1.8. 1.8. 요 사이에 걸쳐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7 이내에 들어왔다? 그럼 성균관대 합격 가능성이 되게 높은 거야, 얘네는. 어떻게 보면 인문계 애들보다 적합도 맞추기가 더 좋아, 자연계가. 눈에 딱딱 보이니까 얘네는 교과목 보면. 그지? 그런데 평균으로만 따지면 1.8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부는 더 있죠. 요게 지금 이제 성균관대 교과 전형의 현실적이다. 그리고 올해도 제가 볼 때는 요 정도 1.9에서 어느 정도 나오지 않겠냐. 혹은 정말 2.0까지도 갈 수도 있다. 근데 그거 뭐 따져봐야 돼요. 확실히 자연계열은 그 위에 있는 그 의찬 약수라는 그 인원들의 그 포션이 있기 때문에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네. 네. 진짜 극상은 다 위로 가니까. 대체제가 많아. 그래. 같은 라인에도 서강대, 한양대, 그렇지. 성균관대 자연계열을 동시에 썼을 때 동시에 붙었다? 어디를 가냐? 무조건 성균관대 아닙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가 거기 갈 거야. 거기서 더 분산된 애들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특히 최상위권 제가 볼 때 이 6개의 대학에서는 엄청나게 많이 이룬 거야. 서울대부터 시작을 해서 이 라인에서. 우리가 다음에는 이제 한양대를 하실 거잖아요. 그럼 진짜 이 성서하는 이 세 학교는 순위를 매길 수가 없네. 다만 전형들이 좀 틀리다는 그치. 게 거기서 나오는 이제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8, 1.8 이내에 들어오면 정말 대신 계열 적합도는 어느 정도 맞춰야 된다. 왜냐면 이거는 그 20%를 맞춰야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일단은 메시지를 날린 거예요. 그냥 네 내신 갖고 아무데나 쓰려 하지 마. 이거를 메시지 날린 거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어기고 나는 1.0이니까 붙을 수도 있겠죠. 운이 좋으면. 그냥 이런 계열별로 써버리면. 그런데 특정 과를 써버린다? 그러면 말릴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지. 아니면 제가 지금 잠깐 생각을 한 건데 이거는 진짜 제 내피셜인데 10%까지 했다라는 게 학교별로 솔직히 요즘에 난이도가 모르겠어요. 물론 뭐 몇몇 지역 특구는 되게 난이도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난이도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그러면 가끔 저는 이제 수학을 예를 들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거는 실력을 테스트하는 시험이 아니라 실수를 테스트하는 시험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학교도 성대도 아는 거야. 어차피 너는 실수 때문에 한두 개 정도 왔다 갔다 때문에 1등급이냐 2등급이냐 갈리는 거 다 알기 때문에 10%를 또 자를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2등급까지는 1등급처럼 보는 거지. 웬만한 대학들이. 그거를 굳이 이렇게 세분화해서 나눌 필요가 있느냐. 어떻게 보면 이제 변화하게 되는 이 교육계들의 가장 중요한 게 등급을 없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뭐 학력도 감소되고 학교 내에서 더 이상 상대평가를 해서 애들을 줄 세울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거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냐. 차라리 뭐 그럴 거라면 오히려 그냥 수능으로 차라리 줄 세우는 게 낫다. 대학들은 또 그렇게 판단하는 게 아닌가. 왜냐면 상위권 대학들은 또 수능에 대한 또 40% 이상 인원을 뽑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시 전형에서는 조금 더 자기네가 요구하는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는 애들이 뽑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시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지원하는 거고 수시는 학교에서 원하는 애 뽑는 거고. 그렇게 한번 좀 판단해서 볼 수 있지 않나. 다만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걸 보고 와 1.8, 1.9 야 그거 붙는구나 달려들면 안 된다. 대신 조금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학교가 요구하는 조건을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 성균관대는 꼭 마지막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탐탐을 독자적 과목으로 이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요런 친구들한테는 저는 성균관대를 추천해 드립니다. 요거는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어떤 친구들이냐? 나는 어차피 원래 수능 최저를 솔직히 3합을 다 맞출 자신이 없어. 그래서 나는 종합전공 중심으로 쓸 거야 하는 친구들 중에서 3학년 때 우리 학교 탐구 2과목이 껴있네, 어차피 이거 내가 내신으로 1등급 찍어야 되니까 하는 상위권 애들. 그래서 인문계열이든 저는 자연계 상관없이 영탐탐 추천해드립니다. 그렇죠. 여기 쓸 라인이면 영어는 어느 정도 확보된 거니까. 영탐탐은 충분히 3합 6 맞출 수 가능하죠. 있거든요. 네. 영어 1등급 찍고 나면 응. 탐구 갖고 2, 3 만들 수 있단 그쵸. 말이에요. 그 정도면 훨씬 확률이 높을 수 있어요. 특히 인문계는. 그래서 저도 인문계 최상위권 중에서 특히 지방에서 이런 수능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힘들다거나 아니면 정말 3학년 때 학교에 이 종합전형 때문에 활동 더럽게 많이 하는 학교들이 있어요. 애들 공부하기 힘들게. 그런 학교에 만약에 상위권 학생이 성균관대를 써보겠다 하면은 저는 오히려 종합전형보다는 저는 그런 방법에선 지역균형 전형에서 이런 식으로 방향을 한번 잡아서 이 정도만 하고 난 나머지는 그냥 5 종합 쓸 거다. 그렇죠. 아니면 영탐탐 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조금만 마음을 비우면 외대가 2합 4예요. 아, 그렇지. 외대를 써볼 수 있어요. 아니면 그렇죠. 경희대도 2합 5잖아. 그러니까 외대 경희대를 밑에 하나 깔고 성수안에 하나를 내가 만약에 교과로 노린다? 그럼 저는 성균관대 추천하죠. 그렇죠. 그런 방식도 있다. 2과목을 조합하는 친구들 입장에서 탐구를 좋든 나쁘든 처음에는 둘 다 하게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조합에 대한 다양성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좀 변수도 있긴 하지만 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입결이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인문계열은 저는 입결이 조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보고, 근데 반대로 자연계열은 이게 좀 대체제가 많으니까 그렇죠. 현상을 유지한다거나 아니면 요거보다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추측을 한 상태에서 한번 성균관대를 또 모집 요강들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성균관대 편 교과전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제 한양대 네.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요. 혹시 한양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양대 편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